폭락 속에서 항상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역사를 바라보면요. 1998년 IMF 때도 그랬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2020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폭락장에서도 그 폭락장을 이용할 줄 아시는 분들이 엄청난 돈을 벌어갔습니다. 이 현명한 투자자는요. 대중의 환호 속에서 매도를 하시고 기관의 침묵 속에서 매수한다.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의 말처럼 이 지금 XRP 리플 시장은 겉보기에 실망과 하락의 침묵에 잠겨있죠. 냉철하게 시장을 바라봐 보세요. 이런 침묵 속에서 역대급 고래들은 조용히 물량을 쓸어 담고 있다라는 거. 이 가격이라는 소음에 흔들려가지고 기회를 걷어차실 건가요? 아니면 진짜 스마트머니랑 함께 침묵 속에서 기회를 잡는 우리 신사채널 구독자분들이 되실 건가요? 리플이 싱가포르 통화청으로부터 주요 지급기관 라이선스의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면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 싱가포르에서 긴급 발표를 내놓은 적이 있었죠. 싱가포르 금융당국의 승인으로서 리플은 현지에서 더 다양한 규제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 말 그대로 초대형 호재 뉴스입니다. 이 리플 측에서는 규제가 명확하면 혁신이 꼽힌다 이러면서 싱가포르의 선진적인 규제 환경을 강조했고요. 2017년부터 싱가포르의 아시아태평양 본부까지도 둘 만큼 리플한테는 싱가포르가 상당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이 갈링하우스 CEO 측에서도 싱가포르는 암호화폐 친화적이라고 미뤄둔 사업들 여기서는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언급한 바가 있었고 이번 긴급 발표는요. 그런 싱가포르에서 리플이 거둔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를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큰 호재가 전해진 와중에 XRP 리플 가격은 기대만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규제 승인 같은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이 가격이 들썩이기 마련인데 정작 리플 XRP는 최근 오히려 소폭 하락하거나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표면적인 뉴스랑 시장 움직임이 엇갈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 왜 가격이 안 오르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하지만 여기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숨은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격과는 다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플레이어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순처럼 보이는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시장의 속사정을 파고들면 그 정답이 보이실 겁니다. XRP 리플 고래들, 즉 대량의 XRP를 보유한 거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센티먼트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일부 초대형 고래 주소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들고 있는 XRP 물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 1억 XRP 이상을 보유한 최상위 고래 주소 숫자는 2달 사이에 20% 이상 감소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이 남은 고래들이 더욱더 많은 XRP를 쌓아 올려서 총 보유량이 48억 XRP에 달했습니다. 이 수치가 최근에 7년 중에 최고치다라고 하니까요. 이 고래들의 보유 물량이 역대급으로 늘어났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다른 온체인 지표를 보시면은 100만 XRP 이상을 보유한 고래 지갑의 숫자는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해요. XRP 네트워크 역사상 이렇게 많은 큰손 투자자들이 동시에 포진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고 겉으로 이게 조용해 보이고 또 하락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마트 머니들이 XRP를 대거 매집하고 있는 구조가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가격이 하락할 때 오히려 보유량을 늘리는 이런 대조적인 움직임이 바로 지금 리플 XRP 시장의 숨은 동력이겠죠. 이쯤 되면 정말 궁금해집니다. 아니 대체 왜 고래들은 가격이 내릴 때마다 리플 XRP를 이렇게 사들이는 걸까요? 일반 투자자라면 악재로 여길 법한 이런 상황들, 이 거물들은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서 요약이 되고 먼저 미래 가치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고래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XRP의 잠재력을 높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 이번 싱가포르 라이선스 승인처럼 이 리플은 세계 곳곳에서 규제 승인을 얻어가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죠. 불확실성이 컸던 미국 시장과는 다르게요.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명확한 규제 틀 안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갈링하우스 CEO가 규제가 명확할수록 혁신이 살아난다. 이렇게 강조한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움직임을 보면서 큰 손분들께서 리플의 글로벌 입지 강화가 결국 리플 XRP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 실제로 최근 리플은요. 중동 지역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사업 승인을 받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업 가치 400억 달러를 인정받는 이런 기관 자금의 유입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기록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큰 손들은 이런 배경들을 전부 다 알고 있고 숫자로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가격이 일시적으로 떨어진다? 그럼 오히려 미래에는 더 크게 오를 것이라는 확신으로서 저가 매수를 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시장 주도권 확보 전략입니다. 이 고래들은 흔히 개미 투자자들과 반대로 행동하죠. 가격이 올라서 모두가 환호할 때 오히려 조용히 물량을 정리하고 공포나 실망의 가격이 떨어질 때 이때를 틈타서 대량 매집을 합니다. 그래야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지분을 확보해서 시장 주도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싱가포르 호재 뉴스에 일반 분들께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대했다가 가격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으면서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이 최근에 전반적인 시장 조정세 하락세로 인해서 XRP도 덩달아 흘러내렸을 수가 있겠죠. 이 순간에 고래들은 놓치지 않습니다. 이 가격이 눌려있을 때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나중에 가격이 크게 뛰었을 때
지분율을 높인 자산들이 최대 수혜자가 된다는 거. 게다가 시장이 공개적으로 티를 내지 않고 매집을 해야죠. 이게 가격을 급등시키지 않고 조용하게 목표량을 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리플 XRP 고래들의 행동이 딱 그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거고, 한마디로 개미들이 팔 때 고래들은 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XRP의 겉과 속이 따로 노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먼저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고래들의 베팅이 적중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지역을 중심으로 XRP 활용이 본격화되고 리플의 결제 네트워크가 확대되면 XRP 수요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예요. 이미 캐나다에서 세계 최초의 XRP 현물 ETF가 출시가 됐고요. 미국에서도 다수의 XRP ETF 신청이 줄을 잇고 싱가포르 같은 주도국의 지원 사격까지도 더해진다? 그렇다면 기관 자금이 XRP 시장에 대거 진입하는 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되면 지금 저가의 물량을 확보한 고래들이 향후 막대한 수익을 얻을 기회를 잡게 되겠죠. 수면 아래에 누적된 매수세는 어느 순간 공급 쇼크로 표면화되면서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과거의 다른 자산들도 보시면요. 이렇게 고래들이 물밑에서 모으고 나서 큰 상승 랠리가 펼쳐진 경우가 많았었죠. XRP도 이런 폭풍 전야 단계에 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이유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의할 점도 없진 않습니다. 이 고래 주소 숫자 자체가 줄었다는 것은 일부 거대 투자자가 이탈했을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남은 고래들의 보유량 증가폭이 훨씬 커서요. 이 충격을 상쇄하고도 남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향후에 고래들이 방향을 바꿔서 보유량을 줄이기 시작을 한다면 이 그때부터 시장이 큰 변동성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같은 거대 시장의 규제 상황들이 끝까지 부정적으로 흐른다면은 XRP 글로벌 활용에 제동이 걸릴 위험도 있겠죠. 이 결국에 고래들의 의도를 읽어내는 눈과 함께 각국의 규제 환경의 변화를 계속 주시하셔야겠습니다. 결국에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딱 한 개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뉴스, 단기 가격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 뒤에서 굴러가는 핵심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싱가포르 긴급 발표라는 호재 소식에서도 지금 당장 가격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왜 움직이지 않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번 사례에서는 답이 정말 분명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심리가 출렁일 때 이 큰 손들은 이미 한 발 앞서가지고 움직이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XRP 리플 고래들의 7년 만에 최대 매집이 그 증거라는 거고, 앞으로 XRP 시장을 바라보실 때는 몇 가지 기준점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고래들의 지갑 동향인데요. 지속적으로 고래 보유력이 증가한다면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이 시장에 가장 영향력 있는 플레이어들이 믿고 물량을 잡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랑 제도 변화 추이도 보셔야 돼요. 이 싱가포르처럼 명확한 규제가 갖춰지는 곳들이 늘어날수록 XRP를 비롯한 암호화폐의 실제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그 수요층이 탄탄해질 겁니다. 리플의 비즈니스 확장 상황인데요. 최근에 수억 달러 투자 유치라거나 새로운 결제 파트너십이라거나 스테이블코인 발행까지도 리플 생태계의 확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 움직임이 XRP 가치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큰 그림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호재에도 XRP 가격은 힘을 받지 못했을까요? 이제는 그 이유가 분명해지셨을 겁니다. 이 뉴스 헤드라인만으로 보이지 않던 시장 설계의 비밀이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요. XRP 리플 고래들의 역사적인 매집은 결국에 하나로 이어진 흐름입니다. 규제가 만들고 있는 새로운 판 위에서 이 보이지 않게 힘을 비축하는 큰 손들, 이런 조합이야말로 XRP 방향을 가릴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리시기보다는요. 이런 핵심 지표랑 구조적인 흐름들 기준점으로 삼아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그런 것처럼 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 뒤에 숨은 의도를 읽어낼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복잡한 시장을 꿰뚫어 보는 힘이니까요. 시장의 흐름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흐름 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반복 가능한 행동을 쌓으셔야지 결국에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시장을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가격이 오르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감정이 요동치고 그 감정에 따라서 매매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 사실 시장은 우리 마음과는 단 한 번도 맞춰준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맞춰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오늘 리플이 몇 퍼센트 오를지, 비트가 어디까지 빠질지, 여기에 힘을 쓰고 마음을 소모하는 거는 결국 스스로만 지치는 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또 따로 있겠죠. 예를 들면 단기 고점에 미리 걸어놓는 분할 매도 타점, 또 하락장에서 준비하는 분할 매수 계획, 그리고 내 감정이 흔들릴 때도 지켜낼 수 있는 나만의 원칙 목록 같은 것들이겠습니다. 특히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 원칙이 나를 다시 중심으로 데려다 놓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급등하면 욕심이 생겨도 원칙이 잡아줄 거고, 시장이 급락하면 공포가 몰려와도 원칙이 방향을 보여줄 겁니다.
지금 리플이 단기 저점 찍고 반등으로 올라왔지만요. 이 횡보 구간에서 재미가 없고 언제 오를지 답답함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투자 시장에서 이런 하락세, 보합세, 횡보 구간이 없으면은 상승이라는 구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승장만 기다리다 보면 하락과 보합, 반등장, 상승 이 네 가지의 사이클을 기다리지 못하고 대부분 하락, 보합 구간의 바닥에서 매도하시고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상승장을 멀리하고 오히려 보합과 반등, 하락장을 기다리는 이런 매매 습관을 키울 줄 아셔야 된다는 거. 리플 전용방에서도 단기 저점에 대한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투자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예측을 잘한 사람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행동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이 시장은 언제나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되는데 이런 흐름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쌓아온 원칙과 루틴이니까요. 결국에 살아남는 것은 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자신만의 원칙을 유지한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이런 흐름들을 실제로 매수 매도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실전용 기준표도 함께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은요. 일부 방향성일 뿐이고 제가 정리한 기준표는 그 방향 안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지점을 알려주는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현재 보이는 번호로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혼자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 신사 채널에서 실제로 보여드린 단기 매매 기록을 바탕으로서 왜 이렇게 폭락장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멘탈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 차이점을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간단한 원리인데요. 폭락장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은 폭락하기 전에 이미 현금을 만들어 둔 사람들입니다. 이 당연한 말이 왜 실제 매매에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흔히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죠. 싸지면 사야지, 빠지면 죽는다, 기회가 오면 들어갈 거다.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빠지기 시작하면 무섭고 불안하고 더 빠질 것 같고 지금 사는 게 맞나 의심이 들면서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매수를 해야 될 때 이 사람은 반드시 겁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만든 현금은 심리적으로 쓰기가 쉬운 돈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폭락장의 가장 큰 무기, 가장 큰 기회는 좋은 물린코인이 아니라요. 폭락 전에 확보한 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원리는 정말로 단순합니다. 팔아야지 내 돈이에요. 그리고 팔아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고점 지나가면 후회하시고 폭락이 시작되면 멘탈이 무너지시고 상승장에서만 매도 버튼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전 매매의 기본은 정반대라는 거. 이 단기 고점이 보이면 미리 걸어두고 체결되면 그걸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파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확률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결정이기 때문인데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떨어질 위험이 더 크다. 이런 판단이 드는 그 순간 그때 매도를 거시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텔레그램 단타 정보방에서 보여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이 특정 종목을 눌릴 때마다 매수하고 또 저항에서 매도하고 다시 눌릴 때 또 매수하고 이런 흐름을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서 딱 저항의 최고점 부근에서 전량 매도에 성공을 했고요. 그 직후 시장은 그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라 원칙을 지킨 결과였다라는 거. 이제는 하락해서 무섭다가 아니라 떨어지면 매수 타점이 열린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전 투자인 거고요. 이 타점 매매라는 게 말로만 들으면 쉬워 보이겠지만 실제로 따라가려면 타점과 투자 심리, 속도, 거리량 해석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상 보면서 나는 혼자 힘들겠다, 실전 흐름들 같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아요. 정보는 시중에 넘쳐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들,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들,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정리된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이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잡는 법, 실전 타점 전략까지 모든 것들 가장 쉽게 풀어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고요. 회의 속에서 자라나면서 낙관 속에서 성숙해지고 행복감 속에서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투자의 영웅 존 템플턴 경의 말인데요. 지금 시장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 온통 비관과 공포뿐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것들은 거대한 강세장이 막 태어나고 있다.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건데요. 이 모두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지금 이 시점, 사실은 가장 거대한 기회가 숨쉬고 있는 순간임을 역사는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마치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몇 년 전 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던
코로나 팬데믹 당시의 시장 상황을 다시 보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와주고 있고, 겉으로 봤을 때 조용하지만요. 이미 거대한 반격이 시작되고 있다는 조심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 현재 시장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 통해서 현재 비트코인 흐름의 진짜 이야기를 깊숙이 파헤쳐 보도록 할 거고, 이런 흐름들이 팬데믹 때랑 그렇게도 비슷한 건지, 그리고 조용히 시작된 이 대반격의 숨은 의도는 과연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면적인 현상부터 살펴볼까요? 최근에 몇 달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지지부진하거나 하락세에 보이면서 이 투자 심리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곳곳에서 겨울이 끝나지 않았다, 더 하락할 것이다, 이런 비관론이 쏟아졌었고, 실제로 투자자들의 공포 지수는 극단적 공포 단계까지도 상승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 이제 비트코인은 끝난 거 아니냐, 이런 한숨 섞인 말들까지 흘러나왔는데요. 겉으로 봤을 때 암울하고 적막한 장세, 마치 희망의 불씨가 모두 꺼져버린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큰 착각일 수가 있다는 거, 이 수면 아래에서는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흐름들이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극도의 공포 국면 한켠에서는 일부 큰손 투자자들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 표면상의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시장 이면에서는 새로운 움직임들이 조용히 전개되고 있다는 신호들까지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팬데믹 때랑 너무 비슷한 흐름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밑바닥에 깔린 의미는 무엇인지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시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비트코인 시장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코인 텔레그래프를 포함해가지고 외신 보도에 따르면요, 이 글로벌 암호자산 운용사인 비트와이즈 유럽 리서치 총괄 안드레 드라고시는 비트코인은 코로나 팬데믹 직후랑 유사한 거시경제 환경에 직면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드라고시 측에서는요, 지금의 비트코인 상황을 가리켜서 팬데믹 시기 이후에 처음 보는 비대칭적인 위험 수위 구간이다라고 표현까지도 했는데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상승 잠재력이 하락에 대한 위험보다 훨씬 더 큰 국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근거가 존재합니다. 먼저 대부분의 악재는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다는 점인데요. 지난 1, 2년 동안 비트코인을 짓눌렀었던 여러 가지 악재들을 생각해 볼까요? 작년에 불거진 고강도 긴축 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어진 각 국가들의 규제 압박들, 2022년에 있었던 이 테라 사태라거나 대형 거래소 파산 같은 이런 크립토 업계의 위기들, 이런 부정적인 이슈들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가격을 끌어내렸었고, 여기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잔뜩 경계심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즉 현재 나올 만한 악재는 웬만큼 다 나온 상황인데다가 여기서 시장은 그 충격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상태라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악재가 아닌 이상 이 웬만한 나쁜 뉴스에는 가격 자체가 크게 동요하지 않을 만큼 면역이 생겼다는 해석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됐다라고 해요. 작년부터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계속해서 시장을 맴돌았었지만 이 정작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비트코인이 추가 폭락하는 일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모두가 그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오히려 올해 들어가지고 나오는 경제 지표들 봤을 때 일부 국가는 경기 연착륙에 성공을 하거나 이 침체가 없이 성장률을 유지하는 모습도 보여주곤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무리하게 금리까지도 올리면서 경기 후퇴를 각오했었지만요, 다행히도 깊은 침체 없이 버텨냈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결국에 시장이 가장 두려워했던 침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았고, 설사 약간의 둔화가 오더라도 모두가 예상했던 범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더 나빠질 충격 여지가 줄어들었으니까 이 부분도 가격에 선반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곧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이 있을 거예요. 즉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이 팬데믹 때를 떠올려 봤을 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앞다퉈서 금리 내리고 돈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했었죠. 그 결과로서 자산시장에 유례없는 유동성 파티가 벌어지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위험자산 가격이 폭발적으로 뛰었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자면요, 인플레이션 충격을 잡기 위해서 2022년 그리고 2023년 내내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던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고 오히려 금리 인하로 선회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들어가지고 미국 연준 측에서는요, 조금씩 기준금리 내리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팬데믹 직후보다는 높지만요, 정점 대비했을 때 금리가 완화된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 같은 경우도 역시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요. 즉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긴축의 시대가 저물고 이 본격적인 통화 완화의 시대가 다시 열릴 조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금리 정책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경기가 살아나고 투자 심리가 돌아오지는 않겠죠. 아직까지 본격적인 완화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 드라고시의 지적입니다. 하지만 향후에 2026
2026년까지 이런 금리 완화 기조가 이어지고 또 글로벌 성장세가 살아난다면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반등했던 이런 환경들과도 유사한 모델을 만들어준다라는 거. 팬데믹 당시를 돌이켜보면요. 처음에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이 공포로 폭락했다가 막대한 부양책이 투입되면서 자산시장이 V자 반등을 넘어서 역사적인 상승 랠리로 이어진 바가 있었죠. 지금 비트와이즈 연구팀은 이번에도 역사적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거시 환경이 이 팬데믹 직후랑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는 건데요. 이미 악재가 웬만큼 전부 다 소진됐고 이제 호재가 될 만한 재료들, 통화 완화라거나 경주 회복 이런 것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험 대비했을 때 보상 비율이 투자자들한테 유리하게 기울고 있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이런 분석대로라면은 지금의 비트코인은 마치 스프링처럼 꽉 눌려있는 상태일 수가 있다는 거. 더 이상 아래로 눌러대는 손은 약해지면서 이 위로 튀어올 수 있는 탄성은 점점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역사가 정확하게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종종 운율을 맞춘다라는 이런 유명한 격언처럼 2020년과 2025년 이런 상황들이 똑같을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닮아가는 부분이 많다는 것들은 부정하기가 어렵다는 거. 이런 거시적 분석으로 그림을 이해했으니까 이제 시장 내부의 움직임을 살펴볼까요? 이 겉으로 드러난 가격과 뉴스만 봤을 때 여전히 암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데이터랑 투자자 행동 패턴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변화들이 포착이 됩니다.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겸 투자자인 미스터 크립토 측에서는요. 최근 본인의 분석을 통해서 이런 바닥 신호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봤는데 이 관점이 흥미로워서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호가 매도 압력의 완화입니다.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계속돼서 왔던 이런 하락장 속에서 수많은 비트코인이 투매됐었죠. 특히 레버리지 거래를 했던 투자자들이 강제 청산을 당했고 겁에 질린 개인분들께서 손절매하시면서 현재 시장에 엄청난 물량이 쏟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대량 매도 압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요 거래소들의 동향을 살펴보면요. 더 이상 과거처럼 큰 물량이 한꺼번에 던져지지 않고 또 오히려 매도 물량보다도 매수 대기 물량이 서서히 우위를 점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다는 거.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팔 사람들은 이미 다 팔았다라는 거고 언제나 그런 것처럼 이 폭락의 막바지에서는 던질 사람들은 전부 다 던지고 난 상태가 될 겁니다. 미스터 크립토는 바로 이런 부분에 주목을 했고요. 이 큰 선 투자자들이 더 이상 보유 물량을 던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최악의 구간이 거의 다 지나갔을 가능성을 시사하겠죠. 마치 폭풍우가 최절정기에 달하고 나서 빗줄기가 잦아드는 이런 것과도 비슷한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위 고래 투자자들이 오히려 롱 포지션, 즉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포지션을 잡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런 움직임이 나온 시점이 시장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었을 때라는 점입니다. 모두가 겁에 질려가지고 더 하락할 거야 이러고 있을 때 조용히 큰 손들은 매수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전형적인 역발상 투자 형태로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큰 상승 전환 국면에서 늘 관찰이 되던 특징입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2018년 말 이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을 뚫고 내려가던 시기 이름 있는 일부 기관 투자자들은 슬슬 매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 3월달 이 코로나 쇼크로 폭락할 때도 겁없이 사들이던 용감한 투자자들이 있었죠. 이 당시에 그들이 미쳤다라고 보였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미래를 내다본 승자가 됐습니다.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 패턴이 포착된다라는 거. 이 스마트머니로 불리는 이 노련한 자금들은요. 대중이 항상 공포에 질려서 팔아치울 때 오히려 담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최근에 며칠 동안 파생상품 시장 데이터를 봤을 때 일부 거액 계정들이 롱 포지션을 늘린 정황이 잡혔었는데 이 겉으로 드러난 뉴스 흐름만 보면 이해하기가 힘든 움직임이죠. 왜냐하면 모두가 불안해하는 시기에 누군가는 조용히 상승장에 대비한 포석을 깔고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결국에 이들의 행동이 곧 시장 전환의 단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공포 속에서 이루어진 이런 조용한 매집들은요. 대반격의 서막인 셈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현재 기술적인 지표가 극단적인 위치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시장 투자자들이 많이 즐겨서 보는 게 RSI 상대 강도 지수죠. 0에서 100까지의 숫자로서 시장의 매수 매도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통상 30 이하면은 과매도 구간, 즉 너무 많이 팔려서 바닥권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주봉상의 RSI가 바로 그 30 부근까지 내려와 있다는 거. 여기서 미스터 크립토는 이 점을 강력한 바닥 신호로서 주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주간 RSI가 30 이하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고요. 그리고 나올 때마다 결정적인 바닥을 형성했던 전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신호가 나올 때마다 결정적인 바닥을 형성했던 전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 과거 데이터를 살펴봐도 지난 2018년 12월 당시 비트코인이 수년 만에 최저점까지 추락했을 때 주봉 RSI가 딱 지금처럼 30 언저리 부근, 정확히는 그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바로 긴 암흑기를 끝내고 2019년 반등장이 시작된 지점이었죠. 2020년 3월 이 코로나 쇼크 때도 주봉 RSI가 폭락하면서 30 근처까지 내려왔었고 그 이후
이후에 몇 달 동안 비트코인은 기적같은 상승 반전을 이뤄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는 이 작년 당시 거시경제 불안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한 차례 크게 조정을 받았을 때 RSI 지표가 3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그 이후에 안정적으로 반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RSI가 극단적인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는 건요, 그만큼 시장의 에너지가 바닥까지 소진되었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 여기서 남아있는 판매자는 적고 또 모두가 비관에 젖어 있을 때 오히려 매수 세력이 힘을 받기 시작하는 구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RSI 부근 30 근처에서는요, 이 되게 비트코인이 바닥을 다졌다, 이게 바로 미스터 크립토의 설명입니다. 지금이 딱 그 상황에 근접해 있으니까 기술적인 지표도 우리한테 거의 다 내려왔다, 곧 방향이 바뀔지 모르겠다, 이런 신호를 보내는 셈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짚고 넘어가실 게 꽤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신호, 매도 압력 감소라거나 고래들의 역발상 매수, RSI 과매도 같은 이 모두 과거의 주요 바닥 국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요, 현재 동시에 포착이 되고 있는 게 이 한 가지 사례만 있으면 착각일 수 있겠지만 세 가지가 겹친다면 그 이야기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 현재 시장에서 흔히 세 가지 신호가 일치하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이 있죠. 이런 경우가 딱 그런 모습인데요. 요약드리자면 현재 투매가 끝나간다, 똑똑한 사람들은 현재 매수 중이다, 데이터상 바닥권이다,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바로 비트코인 시장이 서서히 방향 전환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표면적으로 조용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상승으로 기세를 돌리려는 이런 힘이 차오르고 있다는 뜻인 거고, 겉으로 봤을 때 폭풍 전의 고요처럼 느껴져도 사실 알고 보면 물밑에서 이미 조용한 반격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시점에서 사람들이 흔히 놓치는 시장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 헤드라인이나 가격 등락만 보면서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하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시장의 흐름에는 늘 구조적인 단기라는 게 있다는 거.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신다면은 바닥 형성에서 반전, 또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들의 각 단계를 짚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1단계가 이 투매랑 공포의 극단적인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는 악재가 쏟아지고 가격이 급락하면서 시장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손절매를 합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가 봐온 장면이죠. 가격이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패닉에 빠진 분들께서 더 버티다가 큰일 나겠다, 이러면서 앞다퉈가지고 시장에 매물을 던지셨습니다. 이 차트상에 큰 폭의 붉은 음복이 연달아서 나왔었고,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정말 끝장인 것처럼 느껴졌었죠. 실제로 단기 투기 자금들은요, 이런 단계에서 거의 다 시장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이 바닥 형성이랑 스마트머니의 등장 단계입니다. 이 투매 폭풍이 지나가면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매도할 사람이 없는 정치 구간이 찾아오는데요. 가격들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아래쪽으로 단단한 지지대를 만난 것처럼 이 보합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겉으로 재미가 없고 희망도 안 보이는 구간이라서 대부분의 분들께서 이때 시장에 관심을 끊어버리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때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바로 스마트 머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면 많이 싸졌다라고 판단되면 서서히 매집을 시작을 하는데요. 물론 티가 나지 않게 정말 조용히 매수를 하죠. 이 거래량은 평소보다 줄어드는데 매도세도 줄었지만 매수세 역시 아직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2단계에서는 조용한 반격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눈치채지 못하시지만요, 이 차트를 장기간 유심히 보는 분들이라면 바닥을 다지는 모습과 미묘한 매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가 길게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 또 짧을 수도 있겠지만 과거의 비트코인 사이클에서는 이런 축적기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다가올 상승장의 탄약이 이때 준비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처음에 대부분의 분들께서 믿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흔히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격이 조용히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어도 시장 심리는 여전히 곧 다시 떨어질 거야, 속지마, 이런 의구심으로 가득하게 된다라는 거. 실제로 비트코인이 바닥을 짚고 첫 번째로 20에서 30% 정도 회복할 때, 이때 뉴스 헤드라인을 보시면요, 이 데드캣 바운스라는 부정적인 용어가 따라붙곤 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대중들은 아직 상승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겠죠. 하지만 가격은 조금씩 높아지고 또 저점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로 본격적으로 전환이 될 거고요. 이 단계에서 앞서 매집한 스마트머니는 일단 성공적으로 저점 매수에 성공한 상태가 될 거고, 한편 늦게 눈치를 챈 일부 선구안 있는 투자자분들은 늦게나마 합류하기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런 시점입니다. 이어서 추세 전환 확인이랑 본격적인 상승 단계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 가격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직전 고점들을 돌파하기 시작하면요, 그 시장 분위기가 확연하게 바뀐다라는 거, 정말 바닥이었나 보다, 이런 인정이 나오고, 또 비관론자들도 슬슬 입장을 바꾸기 시작을 하세요. 이 주요 기술적인 지표들은 호전되고요, 언론의 논조도 비트코인 회복세 같은 것들로 긍정적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쯤 되면 그동안 기다리던 큰 자본들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겠죠. 앞서 언급드린 ETF를 통한 이런 기관 자금 유입도 이 단계에서 가속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고, 이미 승기를 잡았다라고 느낀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의 비트코인 비중을 늘리는 이런 결정을 낼 수도 있는 거고, 보수적이던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믿어도 되겠다라고 이러면서 하나둘 재진입을 합니다. 이 상승 추세가 자기 강화를 일으키면서 거래량도 크게 늘고
시장 전체에 활기가 돌겠죠. 그리고 이어서 과열과 새로운 정점 단계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한참 뒤의 이야기지만 사이클을 마무리 지으려면 언급을 드려야겠죠. 이 장기간의 상승 끝에 시장은 다시 뜨겁게 과열될 겁니다. 모두가 장밋빛 전망을 확신하고요. 비트코인은 무조건 오른다라는 식의 이런 낙관론이 지배를 하겠죠. 2021년 말이라거나 2017년 말에 비트코인 광풍 때가 그랬습니다. 온갖 신규 자금들이 뛰어들고 이 포모에 휩싸인 개인들이 대거 유입이 됩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점이 다시 위험의 싹이 옮겨는 순간인데요. 탐욕이 극에 달하면 다음 사이클의 하락을 부르는 법이기 때문에 이 5단계가 아직까지 우리가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니지만요. 현재는 오히려 그 정반대편에 위치한 이 탐욕이 아닌 두려움이 지배하는 시기니까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이런 5단계 사이클 중에서 1단계를 지나서 이제 겨우 2단계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투매가 막바지에 이르렀고요. 스마트머니의 조용한 반격은 시작이 됐습니다. 가격 차트의 움직임도 또 최근 들어서 큰 폭의 추가 하락 없이 일정 범위에서 안정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말 그대로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바닥 따지기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한테 시장의 체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런 단계 전환이 현미경으로 보는 이런 뚜렷이 보이진 않지만요. 며칠 새에 급반등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조류는 이미 바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두려워할 때 이 묵묵히 움직이는 이들에 의해서 역사의 톱니바퀴는 조용히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 이번에 이 비트코인 시장 구조의 변화에도 주목해보자면요. 팬데믹 시절이랑 지금을 비교할 때 닮은 점이 상당히 많다라고 했었지만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특히나 시장 참여자랑 인프라 측면에서 이 변화를 간과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향후 전개될 대반격의 진짜 목적과도 연결되는 요소입니다. 현재 시점 기관 자금의 진입 통로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이 팬데믹 직후였었던 2020년만 해도요. 비트코인이 주로 개인 투자자랑 일부 선구적인 기관의 영역이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상황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거. 2024년 초 이 미국 SEC가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들을 승인을 하면서 미국 월가의 거대 자금이 합법적이고 또 손쉬운 경로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블랙록을 비롯한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내놓은 이 비트코인 ETF는 이미 작년부터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가 시작을 했었고 초기이긴 하지만 꾸준하게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큰데요. 먼저 잠재적인 매수 세력의 불이 비약적으로 확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연기금, 보험사, 뮤추얼펀드, 여러가지 전통 금융권의 큰 손들도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 물론 보수적인 사람들이 당장 대규모로 사들이진 않겠지만요. 자산 배분의 옵션으로서 비트코인이 공식적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과거랑은 다른 판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유동성이랑 안정성 측면에서도 ETF의 존재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거 사이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들만이 유동성 공급처였고 이들 중에 몇 곳이 문제가 생기면 시장 전체가 요동치곤 했었죠. 실제로 2022년 FTX 파산 같은 사건이 그런 예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ETF를 비롯해서 규제가 갖춰진 전통 시장에서도 이 비트코인 투자 상품이 거래가 되면서 유동성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거. 만약에 한쪽 시장이 흔들려도 다른 쪽에서 가격 발견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분들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급격한 변동 시에 오히려 완충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ETF 등장 이후에 비트코인 시장은 이전보다 성숙한 금융시장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구조적인 변화들이 결국 이번 조용한 대반격의 지속성과 힘에 영향을 줄 요인인 거고, 이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 상승장이 더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요. 반대로 또 너무 과열될 경우에 기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하면서 열기를 식힐 수도 있겠습니다. 즉 이제 비트코인 시장은 전보다 더 복합적이고 견고해졌지만 한편으로 더 거대한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무대로 변모하고 있다는 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변화를 큰손 투자자들은 이미 인지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ETF 승인이라는 재료가 나오기 전부터 그들은 물밑에서 준비를 해왔었고, 막상 ETF가 현실화된 지금 시점, 이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조용한 매집들이 어쩌면 다가올 이 거대한 기관 머니 플로우의 전초전일지 모르겠죠. 또 하나 짚어보실 부분은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의 사이클 요인, 즉 반감기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약 4년마다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 이벤트가 있는데요. 2024년 초 바로 그 반감기가 있었고 현재는 그로부터 약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이 과거를 돌아보면요. 반감기 이후에 1년에서 2년 사이에 강력한 불마켓이 펼쳐졌던 패턴이 반복이 됐었는데 2012년 그리고 2016년, 2020년 이 세 번의 반감기 이후에 모두 다 비트코인의 엄청난 상승 랠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2024년 반감기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었었지만요. 사실 전례를 보면은 이 반감기 직후보다는 1년에서 1년 반 뒤 그때부터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했다라는 거. 이 반감기가 새로운 비트코인 공급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수요가 동일하거나 증가한다면은 이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올해는 거시경제 요인이 워낙에 강하게 작용을 해서 그 효과가 가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드린 대로 거시 환경이 이제 개선
개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니까요. 이 반감기 효과랑 거시 완화 효과가 겹쳐질 시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셈이겠습니다. 내부적인 공급 축소 요인이랑 외부적인 수요 증가 요인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2025년에서 2026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스마트머니가 간과하지 않는 부분인 거고, 지금 조용히 포지션을 잡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시간표까지 내다보고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이 투자라는 게 결국에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또 대비하는 과정이니까요. 물론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이 시나리오를 살펴보자면은 꿈같은 불장 시나리오가 먼저입니다. 이런 경우에 전 세계 거시 환경이 비트코인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돌아서게 될 거고,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는 성장세를 찾아서 이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예상보다 과감하게 돈줄을 풀기 시작을 할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직후라거나 2020년 팬데믹 때처럼 이 시장의 유동성이 되고 공급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암호화폐 규제 환경도 극적으로 개선이 될 거예요. 미국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이 대기업들이랑 기관들이 안심하고 비트코인을 뛰어들고, 각 국가의 정부도 블록체인 산업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인정하면서 친화적인 스탠스로 돌아서는 상상을 해봅시다. 거기에 기술적인 혁신이나 대중적인 수요 측면에서 큰 호재까지도 겹친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호재가 동시에 터져준다면 비트코인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상승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금 팬데믹 때랑 비슷한 환경이라고 했었는데 어쩌면 그 이상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당시에 비트코인은 약 1만 달러 부근에서 시작해서 불과 1년 반 만에 6배에서 7배 오르면서 6만 달러를 넘겼었죠. 이번에 최상의 조건이 갖춰지면 그 정도 상승률도 꿈은 아니라고 일부 강세론자들은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말이나 2026년 중에 이전 고점을 가볍게 돌파하면서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에 이 비트코인 10만 달러 시대를 넘어서 그 이상 새로운 역사적인 정점을 찍는 시나리오인데요. 가격 수치로 봤을 때 말 그대로 사상 최고치 갱신이죠. 일부 낙관론자들 같은 경우는 6자리 수 달러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지만요. 그 숫자는 예측일 뿐 여기서 중요한 건 추세의 강도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추세가 너무 급격해져서 이 중간중간 큰 조정도 겪었겠지만 결국 초강세 사이클로 귀결이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이런 초강세장에서는 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이 극단으로 치닫게 될 겁니다. 앞 단계에서 조심스럽게 들어오던 이 개인분들께서 이제 대거 몰려들 거고,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있었던 자금들도 이번에 다르다라는 생각 아래 암호화폐를 쏠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언론은 매일매일 비트코인 소식을 톱뉴스로 다룰 거고요. 친숙하지 않던 사람들도 너나 없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런 모습들이 재현되겠죠. 물론 그 끝에서는 또 거품 논란이랑 함께 다음 조정이 찾아오겠지만 지금 시점부터 그 정점까지 엄청난 상승폭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포지션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투자 조언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인사이트 차원에서 시장 심리를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 심리는 극단적인 공포 상태였고요. 이제 막 거기서 한 발짝 벗어나려는 찰나입니다. 이런 국면에서 보통 개미 투자자들이 패닉에 가깝고요. 고래 투자자들은 차분해집니다. 이 군중 심리라는 게 늘 그래요. 모두가 두려워할 때 혼자 욕심을 내는 건 쉽지가 않죠. 하지만 역대로 봤을 때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내고 남들이 탐욕에 빠질 때 두려워하라, 이런 격언이 통하곤 했습니다. 지금이 딱 그 전자에 해당하는 시기일 수가 있다는 거. 물론 무작정 믿고 뛰어드셔라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런 두려움 그 자체를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 공포에 사로잡히면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워질 거고, 오히려 팔지 말아야 될 때 팔고 또 사지 말아야 될 때 사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기가 쉬우실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데이터랑 팩트로서 시장을 살펴봤습니다. 악재는 소진되고 거시 환경은 개선적으로 기우는 중이고요. 기술적인 심리적 지표들은 바닥 신호를 보낸다. 이것이 바로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니겠지, 설마 이러고 등을 돌리신다면은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이 순간이 기회였음을 깨닫고 후회할 수가 있겠죠. 이번 조용한 반격의 진짜 목적에 대해서 마무리해보자면은 이 겉보기에 미약해 보이는 움직임이지만 사실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거대한 세력들의 포석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비트코인 역사에서 큰 손들은 언제나 남들이 공포에 질려있을 때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던지는 이미 여러 번 증명이 됐었죠. 팬데믹 때를 떠올려보면요. 모두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던 순간에 미래를 내다보고 매수한 사람들은 불과 1, 2년 만에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패턴들이 재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조용히 시작된 이 대반격의 진짜 목적은 결국 다음번 거대한 상승 사이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일 겁니다. 이 고래들은 이미 움직임을 시작했고 거시적인 환경도 이미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이제 서서히 시장 전체가 이런 것들을 눈치채면서 또 따라오는 국면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점은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은 맞춘다라는 말처럼 이번 사이클이 반드시 지난번과 동일하게 전개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부분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런 흐름들이 너무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장을 움직이는 근본 동력과 인간의 투자 심리, 경제의 순환이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인데요.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이 바로 그런 증거겠죠. 공포랑 침체 속에서 조용히 움트는 희망의 움직임들, 이거야말로 과거에도 그래왔던 것처럼 미래의 거대한 반전을 예고하는 신호일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 흐름은 팬데믹 직후의 반등장을 앞둔 그때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시작된 대반격의 정체는 바로 다음 상승 사이클을 준비하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이 겉으로 미약해 보여도 속은 단단하게 다져지고 있었던 거죠.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조용한 반격이 얼마나 거대한 결과를 낳을지 확인하게 될 거예요. 이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서 드러난 진짜 목적은요. 현재 시점이 과거랑 마찬가지로 기회를 잡으려는 자,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의 싸움터이고 결국에 역사는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 그 기회를 잡은 쪽에 손을 들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 역사가 반복이 될지 우리는 곧 알게 되겠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런 흐름들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뉴스 헤드라인에 일이 일비하시기보다는 그 이면에 흐르는 큰 줄기를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지금 그 큰 줄기는 서서히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거,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과연 이런 거대한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렵지 않은데 대부분이 귀찮고 막막하다는 이유로 미루다가 결국 시장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 사실 포트폴리오라는 말을 들으면요. 뭔가 거창하게 느껴지고 뭘 사야 되나, 시간도 없는데 내가 그걸 언제 공부하지, 이런 부담감부터 들기 마련인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게임머니가 아니라 진짜 내 돈, 내 자산, 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1분, 2분이라도 내가 어떤 그림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 간단한 습관조차도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은 원칙 없이 그때그때 분위기에 흔들리고 왜 나는 매번 시장에 휘둘릴까, 이런 고민을 반복하시게 됩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게 업비트에 있는 수백 개의 코인을 전부 분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같은 리플 하나만 가지고도 분할 매수 매도라는 원칙만 정확히 세우셔도요. 이 시장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리플을 동일한 종목으로만 운영하시더라도 단기 저점 구간에서 조금씩 비중을 늘려나가고 단기 고점에서 일정 비율씩 분할 익절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완전히 반복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달라집니다. 이 포트폴리오의 본질은요. 여러 가지 종목을 사셔라가 아니라 내 돈이 어떤 기준과 이런 원칙 아래에서 흘러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관리하는 힘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나의 체력과 에너지를 선택과 집중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구간에 쓰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잘 생각해보면요. 이 하루에 1, 2분도 리플에 대해서 공부하고 단기 고점 찾아내는데 시간을 쓰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1, 2분만 써도 10명 중에 1명에서 2명이 속한다라는 거고,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 정보방에서도 리플에 대한 중요 시장 브리핑도 안내드리지만요. 이 단기 고점에 대한 중요 내용을 안내드리는 이유, 결국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리플에 대한 회전성을 만들어서 그 다음 단기 저점을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결국에 투자 시장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은 운이 아니라 준비된 루틴과 꾸준한 원칙에서 나오는 거고, 이런 시작은 거창한 공부가 아니라요. 매일매일 몇 분이라도 나의 투자 흐름을 점검해보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이 됩니다. 결국에 시장을 바꾸는 건 정보나 타이밍이 아니라 나의 태도랑 루틴, 그리고 미리 세워둔 원칙이겠죠.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남들과 완전히 다른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XRP든 비트코인이든 결국에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랑 구조로 움직입니다. 특히 기술적인 자리랑 온체인 흐름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실시간으로 체크하기 상당히 어려운 영역인데요. 그래서 제가 보는 차트 포인트, 온체인 지표, 그리고 숫자들이 실제 시나리오에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 받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최근에 리플 단기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 단기 저점에 대한 매수 타점 잡고는 싶어도 이 매수 타점을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안내드렸던 리플 전용방에서 설명드렸던 중요 내용이지만요. 핵심 내용 6가지로 노하우 압축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업로드 드리면서 짧게 설명드린 내용이지만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정보방에서 안내드린 내용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인 신사 채널 5강 영상이에요. 리플 바닥 신호 잡기로서 조금 더 쉽게 단기 저점 찾아내는 방법이고요. 리플 XRP에 대한 이 단기 고점에 대한 매도 중요하겠지만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단기 저점들을 얼마나 잘 찾아내고 여기에 대해서 원칙 매매를 활용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강력하게 폭락하는 공포 구간에서의 바닥 신호라거나 이에 따른 거래량 움직임이 어떻게 됐을 때 바닥인지, 그리고 지지 구간 잡는 방법이라든지,
각종 보조지표를 활용해가지고 하락 음봉 패턴에 대해서 분석 도움 드리고 있고요.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서 6가지 내용 중에 앞부분만 짧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리플 전용 정보방 신청 주시면 참고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고점에서 매도에 대한 욕심만 생각하시다 보면은 결국에 단기 저점이라는 이런 중요 타점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중요 타점 찾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 드리지만요. 이 단기 저점에 대한 분할 매수,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안내드리는 이유가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이 단기 저점까지도 잘 활용할 줄 아신다면 결국에 시장이 다시 살아났을 때 단기 고점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값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 정보방에서 영상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해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단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기 때문에 비중 조절, 원칙 매매 제대로 활용하실 분들께서만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